예, 최강욱 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원장과 선을 그은 이 사건이 불똥이 민주당으로 튀었습니다.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논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 발언을 직접 들어보고 정청래 대표 반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성비가 어떻든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당선이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남 얘기 다 주워 듣고서 지금 떠드는 거예요 또.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개돼지의 생각이지. 그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찍고받고 싸우는데 아이고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긴급조사 지시 내리셨는데 최강욱 원장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정을 하시죠? 일단 그 윤리검찰단에 진상을 한번 파악해봐라 이렇게 했으니까 꼭 이제 보고 나서 또 판단해 보겠습니다. 직접 소통도 좀 하셨나요, 최강욱 원장은? 아무래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네. 최강욱 원장이 지난달 조국혁신당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서 한 발언입니다. 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두고 사소한 문제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개돼지의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최 원장이 사실 사과의 뜻을 밝히긴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SNS 정치하는 조국 태도도 심히 유감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성치훈 부의장님. 예.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선 모습인데 조국 혁신당과 좀 다른 대응을 보이는 움직임일까요? 좀 신속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보인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정청래 대표께서는 일단 당의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이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이런 진상조사를 밝힌 이후에 완료한 이후에 아마 당의 뭐 징계라든지 처벌 절차가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있은 이후에 저는 정청래 대표의 개인적 사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불과 이 최강욱 전 의원은 과거에 설화가 좀 많았던 분인데 그 예. 분을 그래도 장점을 좀 살리겠다는 정청래 대표 의지로 교육연수원장에 임명한 것인데 결국 또 설화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임명권자인 대표께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이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견지해야 되는 전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 비당원이라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이걸로 지금 지탄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하는 부분 중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뭐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당원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비판을 멈출 겁니까? 계속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당의 관계자가 우리 당의 직을 맡고 있는 자가 발언을 실수했다 한다면은 저는 대표께서 우리 당원들을 전부 대표해서 그런 유감의 말씀이나 사과의 말씀을 국민들께 전하는 것이 적절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최강욱 원장에 대한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퇴 요구까지 나온 상황인데 강전의 대변인님, 네. 최 원장 거취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잦은 사퇴에도 지금 전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과 메시지는 나왔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사안이 불거졌을 때 바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강욱 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원권 징계 6개월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암컷이 설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6개월의 정지를 한 2차례 정도 받은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국민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자마자 민주교육연수원장에 앉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잘한 인선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소한 문제라는 표현을 최강욱 원장이 썼는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성비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최강욱 원장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사과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당 차원에서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예. 지금도 좀 늦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요. 사건을 알고도 침묵한 조국 원장과 2차 가해를 가한 최강욱 원장을 비판했는데요. 성추문에 관대한 좌파 문화가 이런 사태를 낳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알고도 침묵한 조국 전 장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개돼지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2차 가해를 가한 최강욱 전 의원,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사면 복권해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도 두고두고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희정 같은 성범죄자를 사법살인이라고 두둔하면서 박원순 같은 성범죄자 미화에 앞장서온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최교진 후보자처럼 내부의 성추문에 관대한 좌파 문화가 이런 사태를 계속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는요,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건까지 거론을 하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요, SNS에 진보 진영을 자처하는 세력들의 뿌리 깊은 도덕적 파산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는데, 성춘 부의장님,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뭐 진영의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저희는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야겠죠. 왜냐면은 보수 진영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더니 너네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지, 왜 과거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는지, 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보 진영,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체 진영에서 좀 반성하고 되돌아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